안녕하세요. 월계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오늘은 생명과학원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의 유전 파트를 다루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135에서 137쪽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도 36분 정도 됐었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유전 파트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선생님이 그래서 설명할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어보시고 혹시나 이해 안 가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아니면 선생님 카톡을 알면 카톡으로 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든 선생님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거를 열심히 해봐서 딱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사설이 좀 길었지만 오늘 배울 거는 다인자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입니다. 둘 다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씩 하나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인자 유전을 볼게요. 다인자 유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의 형질 발현에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유전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일인자 유전 배웠죠. 단일인자 유전은 뭐였냐면은 한 쌍의 유전자였어요. 그러니까 A와 A 이런 식으로 한 쌍. 이 한 쌍이 하나의 형질, 예를 들면 보조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경우를 우리가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다인자 유전은 뭐예요? 한 쌍이 아니라 여러 쌍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BB, 아니면 DD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떤 게 올 수도 있죠. 어느 것이 올 수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어때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부색을 결정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다인자 유전의 예시로는 피부색, 눈 색깔, 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연속적인 표현형의 분포를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 표현형이 뚜렷하게 대비되지 않습니다. 피부색이라고 해서 완전 하얀 사람이랑 완전 까만 사람만 있는 거 아니죠. 그 중간에 엄청 연속적으로 표현형이 보여요. 키도 마찬가지로 완전 작은 사람, 완전 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속적인 표현형의 분포가 다인자 유전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피부색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자외선 많은 곳에 있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런 식인 거고,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극단의 형질들, 너무 하얗고 너무 까만 애들은 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많은 애들은 어디예요? 요 중간 값을 가진 애들이죠. 키도 마찬가지로 너무 작은 애, 너무 큰 애는 적어요. 그죠? 대신 중간 애들은 많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는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얘를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인자 유전이요, 원래 옛날 교육 과정에서는 개념만 제시하고 이 개념을 물어보는 정도로만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유전 파트가 진화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유전이 제일 어렵다고 했어요. 생명과학 원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유전인데 그거의 하나로 일조하는 게 바로 이 다인자 유전이 돼버렸어요. 이 다인자 유전이 개념만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수학을 물어보는 문제로 변질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수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짜증이 나죠.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려운 것도 도전하는 월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되길 바라면서, 자, 다인자 유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부터 볼게요.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별표 5개. 다인자 유전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문자로 표시된 대립 유전자라는 건 우성 유전자를 말하는 거죠. 이 우성 유전자의 수로 결정이 된대요. 예를 들면 피부색을 볼게요. 피부색은 세 쌍의 유전자로 결정이 된대요. A, B, C로 결정이 돼요. 그랬을 때
A던 B던 C던 간에 문자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얘는 A가 있고 A가 있겠죠? B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C가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 우성 유전자, 즉 대문자로 표시되는 유전자는 피부색을 결정하는 색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멜라닌 색소겠죠, 그죠? 근데 열성 유전자, 소문자는 못 만들어요. B도 마찬가지로 색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못 만들어요. C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여기서 A냐, B냐, C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즉 대문자냐, 소문자냐가 중요한 거죠. 대문자로 수로 결정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전자형이 A, B, C, C인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어때요? 만들고예요. 즉 색소의 개수가 6개가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까만 사람이 됩니다. 네. A, B, C인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은 못 만들어요. 그래서 대문자의 개수가 빵개인 표현형이 됩니다. 색소가 없어요. 굉장히 하얀 사람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A, B, C인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사람은 대문자의 개수가 3개죠. 얘는 만들고 못 만듭니다. 색소가 3개, 즉 대문자의 개수가 3개인 거죠. 얘는 어때요? 완전 까맣지도 완전 하얗지도 않아요. 그죠? 이렇게 적당히 노란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봐봐요. 얘든지 어때요? 요거는 만들고 못 만들고 얘도 어때요? 색소 3개죠. 즉 대문자의 개수가 3개. 얘도 어때요? 이런 표현을 가지죠. 문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대문자가 몇 개냐, 요게 무엇을 결정한다? 표현형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표현형이 어때요? 같은 거예요. 알겠죠? 대문자의 개수로 표현형이 결정되는구나. 요게 바로 다인자 유전의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해야 될 건 다인자 유전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순열과 조합이 피처링돼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은 금방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순열과 조합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려고 그래요. 수학 선생님이 아니라서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계산하려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순열과 조합을 살짝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볼게요. 자, AABBCC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표현형이 3인 확률, 대문자의 개수가 3인 거죠. 대문자의 개수가 3일 확률은 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확률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 그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내 준 것이 확률이죠. 그죠? 그래서 뭐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 이러면 앞면, 뒷면이 전체고 그 중에서 앞면이 사건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이제 먼저 전체 경우의 수부터 따져줘야 돼요. 전체 경우의 수는 64이다. 이거 어떻게 나올까? 여기서 지금 이 조건이 이제 빠져 있는데 A, B, C가 모두 다 독립입니다. 즉 다른 염색체 위에 있다라는 게 이제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 확률은 생식세포가 나올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정자라면 이 정자에
라지 A가 올 수도 있고 스몰 A가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리고 라지 B가 올 수도 있고 스몰 B가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라지 C가 올 수도 있고 스몰 C가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곱해줘야 되죠. 그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총 8가지의 생식세포가 나옵니다. 난자도 마찬가지죠. 난자도 이게 각각 분리되는 거, 독립되어 있으니까 A가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B가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C가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해가지고 총 8가지의 생식세포가 나와요. 얘네들이 어때요? 서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8 곱하기 8. 그래서 8 곱하기 8에서 총 64가지의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64가지의 자손의 유전자형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특정 사건은 뭐냐면 표현형이 3인 자손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자손의 유전자형이 몇 자리예요? 6자리였죠? 이 6자리에서 3자리가 이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3자리가 어때요? 대문자인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이 대문자가 A냐 B냐 C냐 이 종류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다 세줄 수도 있지만 언제 세주고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첫 번째 자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4번 사람, 5번 사람, 6번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이 3명이 대문자, 그러니까 까만색을 칠해줬다고 해볼까요? 다 하얀색이었는데 3명을 뽑아서 까만색을 칠해줄 수 있는 가지수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즉 6자리 중 3자리가 대문자인 경우의 수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 6명, 1번부터 6번까지 6명의 사람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합이라고 해요. 얘는 기호로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요. C, 이렇게 조합을 쓰는 거거든요. 6C3이라고 써줍니다.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이걸 6C3이라고 해요. 그러면 결국에 요거에 대한 답은 64분의 6C3이 되겠죠. 그럼 이 6C3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걸 지금부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 6C3을 구하려면요. 순열과 조합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이렇게 해볼까요? 3, 4, 5, 6 여섯 사람이 있어요. 이 6사람 중에 3사람을 뽑는 경우의 수예요. 3사람을 뽑는 경우의 수. 자, 이거를 이제 알려면요. 먼저 요거부터 해야 돼요. 3사람을 뽑아서 나열, 줄 세우는 경우의 수부터 알아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는데 6P3. 근데 이거는 이제 수학에서 하는 거니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생물에서는 절대. 이제 6P3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부터 따져봐요. 그러면 6명 중에 3명이 오는 거니까 6가지의 경우가 나오겠죠. 이해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명 같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는 5명 중에 1명 오는 거죠. 그러니까 5가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이미 2명 갔으니까 4명 중에서 한 명이 오는 경우니까 4가지예요. 이해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줘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 6B3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6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순열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잖아요. 조합은 뭐냐면 뽑는 경우의 수요. 이건 뭐냐면 나열, 순서대로 줄을 세울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 6명 중에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이 뽑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순열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줄 세우는 경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순으로 쓰는 거랑 2번, 1번, 3번 순으로 쓰는 거랑 뭐 3번, 2번, 1번 순으로 쓰는 거랑 다 경우가 어때요? 다른 경우인 거예요. 이게 순열이에요. 그죠? 그런데 조합은 뭐냐면 이게 다 같은 경우인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서든 이렇게 서든 이렇게 서든 1, 2, 3번이 뽑힌 경우는 똑같은 거죠. 이게 같은 사건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린 조합은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냐? 조합은 6P 이제 6C3이라고 했죠? 얘는 6P3을요. 뭘로 나누는 거냐면 3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3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3명, 이 뽑혔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1, 2, 3번이 나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해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자리에 1, 2, 3번 중에 하나 오는 거니까 3.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는 1명 빠졌으니까 2. 그리고 세 번째 자리는 2명 빠졌으니까 1이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3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즉 1, 2, 3번이 나열될 수 있는 가지수는 1, 2, 3, 1, 2, 3, 2, 뭐 2, 3, 1 해가지고 총 6가지가 있는데 그게 조합에서는 어때요? 순서에 상관없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경우 6가지가 모두 다 같은 경우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가지수에서 6가지씩은 모두 다 같이 한 묶음이다. 그러므로 6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6p3이었어요. 6 곱하기 5 곱하기 4였죠. 그리고 이걸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해주는 거예요. 얼마예요? 그래서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6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20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였어요? 유전자형 6자리 중에서 3자리가 대문자일 경우의 수가 20가지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래서 6C3은 어떻게 계산한다? 6부터 3까지 곱한 다음에 다시 3부터 곱해주세요. 이거 이제 외우세요. 알겠죠? 6C3 계산한 방법. 이거 이제 확률과 통계 배운 사람들은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써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답 어떻게 구한다고요? 64분의 63이니까 이건 63 얼마였어요? 6 곱하기 5 곱하기 3분의 3 곱하기 2 해가지고 2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64분의 20이 답이 됩니다. 좀 더 쉽게 해볼까요? 그러면 두 개일 경우 보자. AABB랑 AABB가 이제 다인자 유전이에요. 그래서 곱했어요. 그랬을 때 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표현형이 1일 확률.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면 얘는 생식세포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 2 곱하기 2 4가지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 2 곱하기 2 4가지죠. 그럼 4 곱하기 4에서 16이 전체 경우예요. 그죠? 그 중에서 표현형이 1인 거는 어때요? 전체 유전자형 자리가 4자리죠. A, A, B, B로 4자리란 말이야. 이 4자리에서 대문자가 뭐 한 개 있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4C1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16분의 4, 4분의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라고요. 알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하면 A, A, B, B, D, D, E, E로 해봅시다. A, A, B, B, D, D, E, E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자손에서 표현형이 열려서 5일 확률 보여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생식세포 전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면 16이죠. 16 곱하기 16 얼마입니까? 256이에요. 그래서 256분의 자 전체 유전자형 자리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죠. 8자리 중에 5자리가 대문자일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8C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8C5는 어떻게
815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8부터 5개.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그리고 얘는 5부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면 이렇게 되고 3, 2, 6 이렇게 되니까 8, 7에 56이죠. 그러면 256분의 56 이렇게 된다고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다음에 연습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자, AABBCC가 곱해졌을 때 전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라고요?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생수표 8가지 나오니까 8 곱하기 8. 전체 가지수는 64가지예요. 그러면 64가지가 다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특정한 사건. 그러면 표현형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6자리잖아요. 그러면 이 6자리가 모두 다 대문자일 경우 6부터. 그죠? 그리고 5, 4, 3, 2, 1에서 하나도 다 대문자가 아닐 경우 빵까지 이렇게 총 7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럼 각각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각각에 대한 사건 어떻게 된다고요? 6자리 중에 6자리가 대문자일 경우 뭐예요? 6시 6이었죠. 얘는 6시 5, 6시 4, 6시 3, 6시 2, 6시 1, 6시 0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각각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1, 1입니다. 얘는 어때요? 6, 여기도 6이 돼요. 여기는 15, 여기는 15가 돼요. 여기는 20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꼭 계산을 해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6시 3이면 어떻게 하나요? 6부터 3개 그리고 아래 분모에는 3부터 이렇게 해준다고요.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는 64분의 1, 여기도 64분의 1. 굉장히 확률이 적죠? 자, 그 다음은 64분의 6, 64분의 6. 이거보다 높습니다. 그 다음엔 64분의 15, 64분의 15. 이거보다 높아요. 그리고 가장 중간값은 64분의 20.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게 되는구나. 아, 그래서 다인자 유전은 극단값을 가지는 사람들은 적지만 가운데 중간값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염색체 유전은 말 그대로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 경우? 네, 성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를 말해요. 이랬을 때 반성 유전이냐 한성 유전이냐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반성 유전은 유전자가 X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 한성 유전은 유전자가 Y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랬을 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성염색체의 구성이 달랐죠. 여자 같은 경우는 X염색체가 2개였고 남자는 XY였죠. 자, 그러니까 X염색체 위에 이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있으면 뭐 얘는 예를 들어서 A 이런 식으로 오거나 A 오거나 뭐 아니면 A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죠. 그런데 남자는 어때요? A 또는 A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쌍으로 오고 남자는 한 개만 오는 게 이제 반성유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녀에서 출현 비율이 다르겠죠. 한성 유전은 어때요? Y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예요. 근데 여자는 있어요, 없어요? Y염색체가 없죠. 남자한테만 한 개 있죠. 그러니까 얘는 남자만 한 개 있는 거기 때문에 오직 남자에게서만 이러한 특징이 보입니다. 그리고 대대손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있으면 아빠한테 Y염색체 주죠. 그러니까 아빠한테 주고 아빠가 아들한테 주고 아들이 그 아들한테 주고 아들이 또 그 아들한테 주고 이렇게 대대손손 대를 이어서 요 형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시를 볼게요. 자, 반성유전 같은 경우는 정록생맹, 혈우병, 피부 얼룩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록생맹은 말 그대로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정록생명 유전자가 X염 색체 위에 있기 때문인데요. 얘는 열성으로 유전이 돼요. 정록생명이 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랑 이 유전자가 같이 있으면 정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혈우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성으로 유전이 돼요. 얘도 정상 유전자랑 혈우병이 같이 있으면 혈우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피부 얼룩증은요, 피부에 이렇게 얼룩 반점이랑 그리고 이렇게 머리카락도 이 가운데가 흰머리가 나는 이런 증상이래요. 이 피부 얼룩증은요, 오성으로 유전이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피부 얼룩증 유전자랑 정상이 같이 있으면 피부 얼룩증이 표현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현성 유전자 대표적인 예는 귓속털 과다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일성이라는 이 야구 해설위원인데요. 여기 보면 귓속털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 보이죠? 여기 바로 이 귓속털 과다 유전자가 Y염 색체에 있기 때문인데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의 아빠도, 이 사람의 할아버지도, 이 사람의 손자도, 이 사람의 아들도 다 귓속털 과다증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먼저 정록생명의 특징부터 볼게요. 이 정록생명의 특징은 뭐라고요? 반성, 열성 유전을 합니다. 이거는 X염 색체 위에 있는데 유전자가 열성이라는 뜻이에요. 즉 정상 대립 유전자를 예를 들어서 칼라 했으니까 C라고 합시다.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C별이라고 한다고 합시다. 발음 주의해서 C별. 자, 그러면 이 C는 우성, C별은 열성이에요. 그러면 유전자형을 써볼게요. 남자는 오로지 이 유전자를 한 개만 가져요. X염 색체 한 개니까. 그죠? 그러면 남자는 정상은 예를 들어 CY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XCY 이렇게 쓸 수 있는데 X 쓰기는 귀찮아서 그래요. 그래서 X 자리에 C가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CY 이렇게 쓸게요. 알겠죠? 정록생명 유전자형은 C별 Y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면 정상, 이거 가지면 정록생명, 하나만 가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어때요? 여자는 정상이 CC도 있지만 열성이니까 CC별도 있는 거죠. 얘는 X염 두 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자가 정록생명이려면 반드시 C별을 두 개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정록생명이 나타날 확률이 남자는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2분의 1이죠. 여자는 세 개 중에 하나죠.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여자보다 남자에서 정록생명이 더 잘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은 남자인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생명인 사람들이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생명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여자였나 남자였나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 다 남자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만약에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어떨까요? 아들은 100% 생명입니다. 왜 그럴까? 자, 엄마가 생명이라는 건 C별이라는 거죠. 근데 엄마는 아들한테 항상 X염 색체를 줍니다. 아빠는 Y를 주죠. 얘는 반드시 C별 Y가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생명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반드시 생명이다. 자, 딸이 생명이면 어떨까요? 딸이 생명이면 아빠는 반드시 생명입니다. 이때도. 그죠? 딸이 생명이라는 거는 C별이죠. 그러면 어때요? 요 중에 하나는 무조건 누구한테? 아빠한테서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빠가 C별 Y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조건 정록생명이죠. 그래서 반성 열성 유전의 특징 정리하고 합시다. 이거는 100%다 여자가 유전병이면요. 그 위아래로 가야 돼요. 위아래의 남자가 유전병이다. 여유 남유. 외워둡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자가 유전병이면 남자가 유전병이다. 이거 아닙니다. 같은 세대 말고요. 여자가 유전병이면 위아래로 아빠가 유전병이다. 여자가 유전병이면 아들이 유전병이다. 이렇게 위아래로 봐줘야 돼요. 알겠죠? 자, 피부 얼룩증의 특징을 볼게요. 얘는 뭐였어요? 반성, 우성 유전이었죠? 그죠? 정상 대립 유전자를 이제 P로 볼게요. 정록생명이 아니고 피부 얼룩증이죠. 피부 얼룩증 대립 유전자를
P별로 볼게요. 이랬을 때 뭐 정상이 열성이고 그리고 피부 얼룩증이 우성이었죠. 그러면 정상 유전자형은 어땠어요? 얘는 PY. 피부 얼룩증 유전자형은 P별 Y겠죠. 남자는 간단합니다. 여자는 어때요? 여자는 정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PP인 경우밖에 없죠. 피부 얼룩증은 어때요? 하나만 P별을 가지고 있어도 피부 얼룩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자는 2분의 1의 확률, 여자는 3분의 2의 확률로 피부 얼룩증이 나와요. 즉 반성 우성인 경우에는 남자보다 여자에서 반대죠? 여자에서 피부 얼룩증이 더 잘 나타나요. 자, 아빠가 피부 얼룩증이면 딸은 어떨까요? 네, 피부 얼룩증이겠죠. 왜 그럴까요? 자, 아빠가 P별 Y야. 그러면 반드시 이 P별을 딸한테 준 거죠. 그러면 엄마한테서 P를 받든 P별을 받든 무조건 피부 얼룩증입니다. 그죠? 아들이 피부 얼룩증이면 어때요? P별 Y란 뜻은 아빠한테는 Y를 받았으니까 엄마한테 P별을 받았다는 뜻이죠. 엄마는 P별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P가 오든 P별이 오든 무조건 피부 얼룩증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반성 우성 유전의 특징은 남유여유예요. 100% 남유여유입니다. 뭐예요? 남자가 유전병이면 여자가 유전병이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남자가 유전병이면 여자가 유전병이다. 알겠죠? 이 특징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정록생맹 보인자 여자. 보인자라는 건 정록생맹을 유전자를 가지고는 있지만 정상인 경우예요. 이거는 C별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정상 남자는 뭐예요? 무조건 CY일 수밖에 없죠. 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생명인 아들일 확률은 생명인 아들. 그러면 생명 확률이랑 아들의 확률을 같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CC별, CY죠. 그럼 얘는 CC고 얘는 CC별이고 CY고 C별 Y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전체 중에서 생명인 아들은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4분의 1이 돼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아들이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요 중에 무조건 얘가 선택돼야 되죠. 얘는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선택됐으면 반드시 어때요? 요 중에 얘가 와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자, 2번 정록생명 보인자 여자 또 CC별이죠. 정록생명 남자 C별 Y죠. 요 사이에서 딸이 태어날 때라고 무조건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딸이 태어날 확률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 아이가 생명일 확률 또 사각형 그려볼게요. C별 Y. 자, 그러면 얘는 이제 CC별 C별 CY Y예요. 이 중에서 딸이 태어날 때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요 아래쪽은 아예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도 따져줄 필요가 없다. 두 가지 중이에요. 알겠죠? 두 가지 중에서 생명일 확률 뭐예요? 얘죠? 2분의 1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정상 여자와 피부 얼룩증 남자. 정상은 PP밖에 없죠? 피부 얼룩증은 P별 Y죠? 요 사이에서 피부 얼룩증인 딸이 태어날 확률은 자, 이러면 여자는 P밖에 안 나오고 남자는 P별이나 Y 나오죠? 그럼 P별 PY입니다. 이 중에서 피부 얼룩증인 딸은 2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유전 두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다인자 유전, 성염색체 유전 어떤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다인자 유전 계산하려고 하면은 조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웠는데 선생님이랑 이제 등교하면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예요.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조금씩 감을 익혀가 보도록 합시다.